네, 안녕하십니까. 채용주식의 임두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최근에 이제 소통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강조의 말씀 많이 드렸고, 제가 3월 달에서 5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렸었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해 계속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 27년도의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모멘텀이 결국에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지분 이야기도 나왔지만, 오늘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의 중간 선거 전까지 원전 기대감이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제가 결국 올 초부터 정말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죠? 결국 미국의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될 때 그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자,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여기서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이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조정을 보인 이후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5월 달에 계속적으로 13만 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꾸준하게 리뷰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조정폭이 좀 길었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강한 좀 눌림이 나왔다. 자, 근데 제가 7월 달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꾸준하게 리뷰해 드리면서, 그리고 8월 24일이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눌림목 구간, 특히나 21선에 대한 지지 확인을 할 때 73,000원, 74,000원에 대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한국형 원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올 상반기부터 정말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일단 한국형 원전 이 APR 1400 그리고 APR 1000 관련해서 이 예상 수주가 바로 2027년부터 시작이 된다. 결국에 27년의 전망을 반영하는 하반기서부터 이 모멘텀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8월 달 그리고 9월 달로 가게 되면 한국형 원전 관련해서 주가에 이제 미리 반영되는, 즉 선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시장의 영향으로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맥점을 잡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전 고점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결정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대미 투자에서 원전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예정돼 있는 한국형 원전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주 확대가 지금 가시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이를 선 반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대미 투자 관련해서 지금 집중해 보셔야 되는 게, 저번 주에 미국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한국이 대미 투자를 지금 늦추고 있다,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원전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 지금 대미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미 투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산업부가 9월 중으로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가 임박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서 이렇다라는 것은 9월 달에 이 1호 대미 투자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될 수 있는 현재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순간적으로 주가가 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계산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목표가를 볼 수 있을까? 제가 13만 원대 이제 고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명확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지금의 수주 잔고와 그리고 지금의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외국인 기관들이 보는 지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매도를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12개월 PB 밴드,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많이 보는 목표가 지표죠. 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13만 원 이상은 고평가 구간에 해당된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이 좋은 이유는 결국에 28년, 29년, 30년도로 가게 됐을 때의 폭발적인 실적과 영업이익, 이걸 기대하는 건데, 이 구간에서 29년도, 30년도의 전망까지 반영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월 달에 지속적으로 13만 원 이상에서의 분할 매도를 강조드렸던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미 투자 1호와 그리고 APR 1400, APR 1000 관련된 한국형 원전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가 동시에 반영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단순하게 이제 기대감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의 27년 이후에 이 수주 금액의 예상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후에 실적 전망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렇다라는 것은 외국인 기관들의 목표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상단 구간도 상당히 많이 열린다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8월달 말 9월달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맥점들 지속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작년 5월달 이 목표가 잘 잡아드린 것처럼 이 목표가 타점에 있어서 수주, 실적, 모멘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또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단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통방 입장하셔서 특히나 9월달에 나올 수 있는 이 핵심적인 이슈 꼭 한번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럼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근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좀 번거로우실 수 있죠.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가 신청 간편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거기에 두산이라고 두 글자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한 박자 먼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5월 달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더 오른다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모멘텀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8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대미 투자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형 원전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에 구체적인 전망과 예상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먼저 이를 선반영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타점과 함께 그 근거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횡보 구간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반도체에서 가장 큰 이 변화의 흐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27년도의 전망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날 수 있고,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 27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HBM 점유율에 있어서의 변화죠. 내년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추월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구독자분들이 정말 좀 잡아 보셔야 되는데, 항상 HBM이 이슈가 될 때는 바로 SK 하이닉스가 정말 들썩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 관련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이 SK 하이닉스와 연관성이 깊은 HBM 수혜 종목들만 엄청난 랠리를 보였죠. 근데 지금 이 점유율이 바로 삼성전자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삼성전자와 연관이 깊은 HBM 수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특히나 9월 달로 가게 되면 27년도의 구체적인 전망들이 막 쏟아집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 종목까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HBM4 시장을 잡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 바로 세계 최초 양산을 시작했죠. 이제 다시 한번 템버거 종목이 탄생할 시점이 왔습니다. 작년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HBM3 수혜 종목들이 10배, 15배 폭등할 때 구경만 하다가 놓치신 분들 많죠. 그런데 지금 그때와 똑같은, 아니면 더 강력한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냉정하게 보시면 과거에 SK 하이닉스가 HBM3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수의 종목들만 미친 듯이 올라갔죠. 하지만 이제는 드디어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패권을 쥐기 위해서 손 잡아야 하는 핵심적인 기업이 한 곳이 있거든요. 왜 이 기업일까요? 정답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바로 삼성전자 4 패키징의 핵심적인 키를 주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죠.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PU 신제품 루빈에 납품하기 직전이죠. 여기서 승부를 가르는 건 바로 이 적층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현재의 12층까지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실적이죠. 올해 이미 50%
12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폭발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정확히 그 조건을 갖췄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이죠. 자,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자,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자, 이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이 돌파에서 강한 거래량들, 즉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오지만 수익은 이 변화를 알아본 사람에게 돌아가죠. 제가 지금과 같은 기회를 작년 그리고 올해 2번 동안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드렸거든요. 작년 하반기 특히나 로봇주, 자, 특히나 휴림 로봇 3,000원대 엄청난 강조 이후에 26,00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 잡아드렸죠. 그리고 올 초 바로 제가 삼성전기 20만원대에서 엄청나게 강조 드렸고 200만원 이상 돌파 나왔죠. 그래서 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이 HBM 핵심 종목에 집중하셔야 되고, 자, 이 종목의 차트적인 패턴, 그리고 수급 현황, 그리고 거래량까지 작년의 로봇주, 올해 삼성전기가 급등하기 직전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구체적인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가 분석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급등이라고 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수하실 수 있거든요. 지난번 기회 놓치시고 후회하셨던 분들, 이번에도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자, 현재 구간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